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임의로 주어진 각을 3등분하는 이 작도 문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해서 약 2000년간 풀리지 않았던 수학계의 대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간 수학자들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일반인들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달려들었던 거고요. 물론 현재는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수학자 피에르 로랑 방첼이 이 문제에 대한 최초로 엄밀한 답을 내놓았죠. 그 이후로도 방첼의 증명보다 훨씬 더 세련된 증명들도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답을 불신하고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인 셈이죠. 임의로 주어지는 각에 대한 3등분 작도 문제, 대체 왜 이게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는 무엇이며 그 답은 또 무엇인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작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작도란 쉽게 말해서 눈금이 없는 자, 그리고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오늘의 이제 문제에서는 그 도구의 사용 횟수를 유한번으로 제한을 하죠. 우리 사람의 수명을 유한하니까 무한번 시행하면 도형을 그릴 수 있다 라는 식의 말은 사실상 불가능이다라고 어느 정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텐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들 이 작도의 조건은 바로 눈금 없는 자, 그리고 컴퍼스만을 이용한다라는 조건일 거예요. 아니 왜? 눈금이 있는 자를 이용해주면 훨씬 더 그리기 편할 텐데, 그리고 도형을 그리는 도구가 자랑 컴퍼스만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런 제한을 걸어서 이렇게 불편하게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애 많은 애 하는 걸까? 이제 그러한 조건들이 붙게 된 경위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이 문제가 발휘된 그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모든 도형들 중에서 직선 그리고 원이 가장 완전한 도형이라는 일종의 관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신께서 이 둘을 가장 중히 여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하물며 하늘에 떠다니는 천체들도 직선과 원으로 다 분석하고 해석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천동설이고요. 이제 그러한 관념 하에서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원과 직선을 그릴 수 있는 컴퍼스 그리고 자를 신성시 여겼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 또 왜 하필 눈금이 없는 자냐? 이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른바 노동을 좀 천시 여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같은 맥락으로 수학에서도 우습게 길이를 재거나 면적을 재거나 하는 그런 측량술 같은 거는 다소 천한 기술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고대 그리스 시민들의 아이들한테 산수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대부분 노예 신분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여담이지만 그럼 당시 시대 사람들이 고상하게 그렇게 여겼던 정신활동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삶, 그리고 현실의 그런 쓰임새 같은 거에서 완전 벗어난, 말 그대로 순수하게 지식을 탐구하는 그러한 활동을 고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되게 유명한 일화도 있죠. 아니 선생님, 대체 이런 거 배워서 현실에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은 제자한테 동전을 던지면서 내쫓았다 라고 하는 그 유클리드의 이야기. 근데 그런 풍습 덕분에 어찌 보면 고대 그리스 수학에서 연역적인 증명체계가 상당히 발달한 것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 작도의 조건으로 눈금이 없는 자를 썼다라는 것도 이제 그러한 풍습에서 기인했다라는 설이죠. 당시에는 눈금을 읽는 그런 행위 자체가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고상하지 않은 행동으로 봤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식에서 봤었을 때는 뭘 그리 불편한 고민들을 했던 걸까 싶지만, 당시에는 그게 상당히 고급진 그런 지적 유의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를 정확히 풀어서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로 주어진 각을 컴퍼스 그리고 눈금 없는 자만을 유한번 이용해서 정확하게 3등분할 수 있겠는가? 오늘의 문제의 조건이 명확하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왜 하필이면은 각의 3등분일까? 왜 이 문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달려들어서 이 수학계의 대표 난제로서 군림한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어떤 임의로 선이 하나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전 파트에서 말한 그 불편한 조건,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만을 이용해서 이 주어진 선을 정확하게 2등분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선이 하나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제부터 이 선을 2등분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컴퍼스 대용으로 이렇게 실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일단 한쪽 끝에서 컴퍼스로 이렇게 홀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똑같은 반지름으로 또 홀을 하나 그려줍니다. 끝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두 점을 만나죠. 그럼 요 두 교점을 그대로 이어주면,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선의 이등분점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임의로 주어지는 어떤 선의 정확한 3등분 작도는 가능할까요? 네, 그것도 이것보다는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무작위로 어떤 선 하나가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선을 정확하게 3등분 작도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이 한쪽 끝에서 선을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컴퍼스를 이용해서 좀 짧게 잡고 3번 같은 간격으로 표시를 해줘요. 하나, 둘, 셋. 요 선은 하나, 둘, 셋의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끝에서 요 처음 주었던 선의 끝으로 선을 하나 이어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요 두 점에서 이 선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줘서 3등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세 개의 점에서 이렇게 홀을 다 그려줘요. 똑같은 간격으로. 이제 그 다음에 요 처음에 그었었던 요 호랑 마주치는 요 교점들 있죠? 요 교점들의 간격을 정확하게 딱 잡아주고, 그리고 이 간격 그대로 여기에서 요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각각 또 교점이 생기죠? 그럼 요 교점들과 요 교점을 서로 이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다? 요 처음 주어졌던 선이 정확하게 3등분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평행선과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작도인 것인데 살짝 그림이 조금 어긋나 보이는 것은 저의 손의 부정확함인 거고요. 이 선의 3등분 작도와 같은 이제 원리로 우리는 임의로 주어지는 어떤 선의 4등분, 5등분, 6등분, 이미 n등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충분히 유추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우고 이제 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각 하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몇 도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각을 작도를 이용해서 2등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컴퍼스를 갖고 와서 여기서 아무렇게나 홀을 하나 그려줘요. 그러면은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있죠. 그럼 이 두 점에서 또 마찬가지로 홀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만나는 이 교점이 있죠. 그럼 이 교점과 저 교점을 이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선은 처음 주어서 쓰던 이 각을 완벽하게 2등분하는 그 선이 되게 됩니다. 이제 각의 3등분. 자, 정말 스무스하게 이제 각의 3등분 차례까지 왔는데 이 각의 3등분 문제는 어떻더라? 수십 년, 수백 년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풀리지가 않았더라. 정말 실로 놀라운 문제인 거죠. 또 웃기게도 각의 4등분은 또 아주 쉽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왜 그 많은 수학자들이 이 문제에 달려들었는지 심리가 좀 이해가 되시죠?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쉽게 될 것도 같은데 왜 막히는 거지? 왜 사람들이 다 이걸 못 푸는 거지? 뭐 그러면 아예 작도가 불가능한 건가? 그럼 불가능한 것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학을 지적 유희로서 이제 즐겼던 많은 수학자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물기 좋은 떡밥이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결론은 어떻게 났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결론이 났다. 그러니까 결과도 참 재밌지 않나요? 다음 파트부터는 이게 왜 불가능한 것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수학 지식 정도를 알고 계시면 하나 이해하시기가 좋은데 당연히 잊어먹으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제가 하나하나 개념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삼각비 개념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왼쪽에 주어진 이 각 세타에 대해서 빗변 길이 a분의 밑변 길이 b를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빗변 길이 a분의 높이 c를 우리는 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합니다. 학창시절에 이런 식으로 외우죠. 코사인은 이렇게 C 모양을 그리면서 A분의 B라고 하고, 그리고 사인은 필기체 형태를 그리면서 A분의 C라고 우리가 외운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 두 삼각비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것을 주어진 분수들을 대입해 보시면 그렇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럼 적어드리자면 사인 세타가 지금 A분의 C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 C제곱 이렇게 되고, 코사인 제곱은 A제곱 분의 B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제 분모가 A제곱으로 같으니까
a제곱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우리가 합쳐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두 직각변의 제곱 합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있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얘는 빗변 길이인 a에 대한 제곱이 되겠고요. 그럼 이거 우리가 분모 분자 약분되면서 1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 밑에 있는 두 복잡해 보이는 이 공식은요, 이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도 부르는데 이 둘에 대한 증명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따로 영상 링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링크 뜨고 있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공식들로부터 유도되는 코사인의 세배각 공식이에요. 지금 뜨는 이 공식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이들로부터 얘가 유도가 되는 것인지 잠깐 좀 적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3세타는 무엇인지에 대한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3세타는요, 3세타를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세타로 우리가 이걸 두 개 찢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세 번째 공식에서 이게 알파 역할이 2세타, 베타 역할을 세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코사인 2세타랑 사인 2세타를 이렇게 우리가 찢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또 요것과 요것을 여기 주어진 요 두 개의 긴 공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요 식을 좀 이제 다 분배해서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사인 여기 있으니까 이걸 합쳐서 위에 제곱이라고 써줍시다. 현재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이 두 개가 합칠 수가 있죠. 마이너스 2니까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인 제곱 세타는요, 요거는 첫 번째 있는 공식을 이용해 줬어요.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잖아요. 요 코사인 제곱을 넘긴 거예요. 그럼 요거 식은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전개를 해주면은 그럼 따라서 코사인 세제곱, 코사인 세제곱 있으니까 이 둘이 4 코사인 세제곱 세타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결론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뭐다? 코사인 3세타는 4 코사인 세제곱 세타 빼기 3 코사인 세타더라. 선생님 갑자기 웬 삼각함수 공식들인가요? 싶으실 텐데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어떤 각이 하나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이부터 우리는 이 주어진 각을 이용해서 삼각비를 만들고 우리가 유도했던 공식들을 써먹어 줄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이 주어진 각의 크기를 현재 모르니까 이거를 일단 세타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죠. 그 상태에서 이 끝에서 이렇게 홀을 하나 작도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 위에 점 있죠? 여기서 우리는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삼각비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수선의 발은 또 어떻게 내리느냐? 보여드리자면은 홀을 하나 이렇게 작도를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지금 두 개의 교점이 생겼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짧게 홀을 그려줘요. 그러면은 여기 두 개의 교점이 생기죠? 이 두 교점을 이어주면 그게 바로 수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직각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 예를 들어서 이 밑변의 길이 같은 거는요. 이 밑변의 길이는 처음 주어졌던 이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길일 겁니다. 이 세타가 만약에 더 컸으면은 이 밑변 길이는 더 짧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각도가 만약에 더 작았다면은 그럼 이 밑변의 길이는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편의상 x라고 그냥 할게요. 요걸 x 길이라고 해주고 그리고 편의상 여기도 요 빗변 길이는 그냥 1이라고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준 길이로서 1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최종적으로 이 처음 주어졌던 요 각 세타가 정확하게 3등분이 된다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림이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요 하나의 각은 이제 요 세타에 대해서 3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3분의 세타 한번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분수로 쓰면 약간 좀 번거로우니까 바꿔서 우리는 이 최종적으로 3등분된 요 한 각을 세타라고 해주고 그리고 처음 주어졌던 각은 우리가 3세타라고 얘기를 해주도록 합시다. 요거 3등분 된 걸 세타, 원래 처음 주어졌던 것을 3세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세타에 대해서 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이 밑에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다라고 치면, 작도를 통해서 또 똑같이 그리면은 요 밑변 길이 있죠? 요 밑변 길이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각 세타에서 정해지는 그런 값일 겁니다. 요 길이를 제가 편의상 y라고 얘기를 해보죠. 약간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좀 예쁘게 좀 다시 그릴게요. 먼저 코사인 3세타는 뭐가 될까요? 빗변 길이분의 밑변이니까 1분의 x겠죠. 그렇죠? 1분의 x. 1분의 x면은 그게 뭐예요? 그냥 x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요 각 세타에 대해서 일단 요 빗변 길이는 이게 지금 파란색 자체가 이게 호예요. 원. 얘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반지름 길이 1이 그대로 빗변 길이 1로 우리가 적용되겠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뭐다? 1분의 y. 1분의 y니까 그냥 y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코사인 3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요 공식으로부터 우리는 식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이걸 좀 지워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유도한 코사인 3배가 공식이고요. 이 코사인 3세타에다가 우리는 x를 대입을 해주고요. 코사인 세타 자리에다는 y를 대입해주면 된다. 그래서 4y 세제곱 마이너스 3y더라. 이제 미지수를 한쪽으로 다 몰아주면은요. 그러면은 4y 세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있는 요 x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처음 주어졌었던 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입니다. 그렇죠? 기준 길이 빗변을 1로 잡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요 x라는 것은 각에 의해 결정되는 수죠. 그러니까 사실 x라고 쓰긴 했지만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 각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럼 이 y라는 것은 이제 뭐죠? 이 y라는 것은 처음 주어졌던 각의 3등분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이 각 세타에 대해서 얻어지는 수인 거죠. 바꿔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y라는 값을, 즉 y라는 길이를 우리가 이 선에서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로서 작도해낼 수만 있다면, 표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냥 수선 위로 올려줘서 정확하게 요 3등분 각인 세타라는 것을 작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우시죠? 요 처음 주어진 각을 뭐라고 설정한다? 3세타라고 본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서 홀을 하나 그려준다. 그래서 요 점에서 우리는 수직으로 선을 내려줍니다. 그랬었을 때 요 기준 길이를 요 빗변 길이 1이라고 설정을 해주면 그때 우리는 요 밑변 길이는 뭐가 된다? 얘는 x라고 우리는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방정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방정식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풀어요. 이 방정식을 풀면은 이에 따라서 y 값이라는 게 적절하게 나오겠죠. 여기에서 그 y만큼을 만약에 우리가 적당하게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작도를 통해서 그럼 이 점에서부터 우리는 이 위로 수선을 올려줘서 그 부딪히는 그 점을 우리가 여기서 딱 이어주기만 하면 뭐다? 3등분인 세타라는 게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어진 각을 3등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이 x에 대해서 y라는 길이를 체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임의의 x에 대한 이 y라는 값을 항상 우리가 작도로서 표시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임의로 주어지는 각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3등분 작도가 가능하다는 말과 같게 되는 겁니다. 살짝 어렵긴 해도 뭔가 되게 재밌지 않나요? 지극히 기하적인 문제인 이 작도 문제를 이제 우리는 결국 방정식으로서 바꿔서 대수학적인 문제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y라는 길이를 작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 파트의 결론이었던 y라는 값, 그 y라는 수를 우리가 작도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물음은요, 결국에 대체 작도 가능한 수라는 건 뭐냐, 그렇죠? 작도 가능한 길이라는 건 무엇이냐 라는 이 물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이 작도 가능한 길이, 이 작도 가능 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론까지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기준으로 삼을 단위 길이 하나를 세팅을 해줍니다. 아무렇게나 선 하나 그려놓고 이 길이를 1이라고 세팅을 해주는 거죠.
전 파트에서도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를 편의상 1이라고 세팅했던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임의로 어떤 두 개의 선이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위의 선의 길이를 x라고 설정을 해주고 이 밑에 선의 길이를 y라고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얘기할 작도 가능한 수는요, 이 두 선의 길이를 더한, 즉 x 더하기 y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선을 하나 그려준 상태에서요, 이제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 왼쪽에서 이 x 길이를 먼저 따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이 길이는 x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y 길이를 컴퍼스로 따와요. 이렇게 따와서 여기다가 이어주면은 이 길이는 y가 되겠죠. 따라서 이 왼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길이가 곧 뭐가 되겠습니까? x 더하기 y가 되겠죠.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는 x 빼기 y도 작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여기서 이 y 길이를 잡아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요만큼의 길이가 x 빼기 y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뭐다? x 더하기 y 그리고 x 빼기 y는 우리는 작도 가능한 수다. x 곱하기 y도 작도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일단 그려줘요. 이 상태에서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 왼쪽에 x 길이부터 따옵니다. 얘를 이 위에다가 체크를 해줄게요. 요만큼이 x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또 y 길이를 따오는데 이 y 길이는 밑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이 길이는 y가 되겠죠. 이제 처음 설정했을 때 단위 길이 있죠?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냥 세팅을 했었던 이 1이라고 하는 길이를 이 위에다가 체크를 해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1의 끝에 있죠? 이 1이라는 길이의 끝에서 이 y에다가 이렇게 y 끝에다가 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x의 끝에서 있죠? 여기서 이 선과 평행한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평행한 선을 그려주는 그 작도 방법은 제가 전전 파트였나요? 거기다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대충 그릴게요. 그러면 요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긴 길이 있죠? 이것이 바로 x 곱하기 y에 해당하는 길이가 됩니다.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 요것과 요것은 지금 닮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닮은 비를 써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 1 대 이 길이 x는 요 짧은 길이 y 대 현재 모르는 이 길이를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례식의 성질에 의해서 내항의 곱인 x, y는 뭐다? 외항의 곱인 별이 된다. 괜찮죠? 그렇게 해서 뭐다? 우리는 x 곱하기 y도 작도할 수 있는 수라는 거죠. 심지어 나눈 수도 작도가 가능해요. 즉, 뭐 x 나누기 y든 y 나누기 x든 다 작도가 가능한 수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렇게나 두 개의 선을 그려준 다음에요. 또 선을 길이를 따올 텐데 x 길이 요거는 이 위에다가 따와줍니다. 밑에다가 상관없어요. y 길이도 따와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요 기준 길이 있죠? 요 기준 길이 1을 밑에다가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요 길이는 1이 되죠. 이제 이 상태에서 요 y 길이의 선 끝에서 x 길이 끝에다가 선을 이어주는 거예요. 뭔가 상당히 직각뒷각에 좀 그려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 선과 평행한 선을 또 여기서 그려줍니다. 의도하진 않았는데 상당히 직각처럼 보이네요. 뭐 직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요. 그럼 이렇게 했었을 때 이 길이 있죠? 요 빗변 길이. 요게 이제 x 나누기 y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슷한 원리로 우리는 x분의 y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뭐다? y분의 x 길이를 작도할 수가 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례식 원리입니다.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 주는 것이죠. 요 길이를 별이라고 해주면은요, 별 대 긴 길이 x는 짧은 길이 1일 때 긴 길이 y가 되더라. 그래서 비례식의 내항 곱은 x가 되고요, 외항 곱은 별 y가 되죠. 그래서 별은 y를 넘겨주면 y분의 x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다? 주어진 두 수 x랑 y에 대해서 우리는 x 더하기 y, x 빼기 y, x 곱하기 y, x 나누기 y 모두 다 작도 가능 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칙연산만 가능하냐? 아니에요. 제곱근 있죠. 루트. 그 루트 값도 작도가 가능해요.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이 너무 커지면 좀 곤란하니까 그냥 편의상 뭐 한 적당하게 이 정도? 이 정도를 제가 그냥 1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길이 x에 대한 루트 x를 작도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컴퍼스를 가져와서 이 길이, 이 전체 길이 있죠. 이 전체 길이만큼을 홀을 그려줍니다. 원을 그려준다 생각하면 돼요. 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끝에서도 이 길이에 맞춰서 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살짝 뭐 어긋나 보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개의 교점 있죠. 이 두 교점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줘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요, 그럼 이 점이 살짝 좀 어긋나 보이긴 하지만 이 1 더하기 x만큼의 이 길이에 대한 정확하게 이등분 점이 되거든요. 여기가.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이 한가운데 점에서 요 길이를 반지름으로 잡고 반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아무래도 좀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일단 여기까지 원리는 이해되셨죠? 반원을 좀 다시 좀 그릴게요. 자, 다시 좀 그렸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점에서 이 원의 반원의 호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수선을 작도하는 거는 여기서 원 그린 다음에 양쪽 끝에서 또 두 개의 홀을 그려가지고 몇 번 보여드렸죠.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그릴게요. 여기 직각이고 요 만나는 점 있죠. 여기서 여기랑 여기 끝에다가 아까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점은요, 지금 원주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각이 원주각으로서 90도가 돼요. 이 각이 말이죠. 이게 왜 90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링크로 그 영상 보충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뜨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주셔야 될 것은 요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 있죠?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 있죠? 이 둘이 서로 닮음이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봐주셔야 돼요. 왜 닮음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요 각을요, 이 왼쪽에 이 각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위에 요 각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각은요, 자동적으로 빨간색 각이 됩니다. 그쵸? 이 둘의 합은 90도, 이 둘의 합도 90도가 되죠. 그럼 자동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각은요, 얘는 또 파란색 각이 되겠죠. 이 둘의 합이 또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다? 이 왼쪽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과 이 오른쪽의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닮은 비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변 있죠. 요 변의 길이를 편의상 별이라고 해줄게요. 요 길이를. 그러면 어떠한 비례식이 세워지냐면 1 대 밑변 길이 대 작은 삼각형의 밑변 길이죠. 요 큰 삼각형의 밑변 길이는 현재 별이죠. 얘 대 얘는 이번에는 이 작은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별이고요. 이 큰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x가 되겠죠. 그래서 내항의 곱은 별 제곱이 되겠고 외항의 곱은 x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별은 뭐다? 루트 x가 된다. 뭐 음수는 아닐 테니까. 즉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임의로 주어진 두 수 x랑 y에 대해서 x 더하기 y, x 빼기 y, x 곱하기 y, x 나누기 y 뿐만 아니라 루트 x, 루트 y 이런 것도 다 작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x 더하기 3y 나누기 뭐 루트 x 이런 수도요 작도 가능해요.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왜냐? x라는 것에 2배 하는 것은 컴퍼스 2번 해가지고 연장하는 거 아까 봤었죠. 3y도 마찬가지로 작도 가능하죠. 이 둘을 더하는 거 작도 가능합니다. x에 대해서 루트 작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 두 수를 나눈 값 그것도 작도 가능하죠. 얼마나 더 복잡하게 뭐 예를 들어서 xy 더하기 루트에 뭐 x 마이너스 루트 x 나누기 뭐 2 이런 것도 작도 가능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돼요. xy라는 거 작도 되죠. 루트 x 작도 되죠. x 빼기 어떤 값 작도 가능하죠. 이 수 빼기 이 수에 대한 작도. 그거 루트 씌운 것도 작도 가능하죠. 나누기 2 하는 거 우리가 아까 봤었죠. 절반 자르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보시면은 와, 뭔가 이 작도 가능한 수라는 게 되게 뭔가 무궁무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딱 여기까지예요. 즉 사칙연산과 제곱근을 포함한 식에 한해서만 사실은 작도 가능합니다. 뭐 하물며 세제곱근만 해도 이건 작도가 불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뭐 원주율 파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상수 e라든지 이제 그런 초월수들도 전부 다 작도 불가능한 수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작도 불가능한 수인지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되게 이야기해야 될 게 많아지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려면 1시간 정도는 잡아야 될 겁니다. 대수구조에 대한 얘기부터 훑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오늘 교양 영상으로 다루기에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이 작도 가능한 수라는 것을 사칙연산 그리고 제곱근 형태로서 유도할 수 있는 모든 그 형태의 수를 다 작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안 된다 라고 일단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돌아와서 뭐냐면은 각의 3등분 방정식, 아까 유도했었던 거, 거기서 이제 y에 대한 얘기였었죠. 뭐 여러분 돌려보셔도 되지만 제가 지우고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3차 방정식이었었죠. 4y 세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x는 0. 여기서 이 x라는 건 뭐였습니까? 처음 주어지는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었었죠. 그 빗변의 기준 길이 1로 잡아주고요. 이 y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y라는 것은 처음 주어진 각의 3등분 했었을 때 그 각의 코사인 값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다? 임의의 x에 대한 이 y,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y가 만약 작도 가능수라면, 그러면 결국 뭐다? 우리는 임의로 주어지는 각에 대한 3등분이 가능하다, 3등분 작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다?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 y가 항상 작도 가능수는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60도예요. 코사인 60도를 해보면 코사인 60도는 이제 2분의 1이거든요. 즉 이게 이제 여기서 x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4y 세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다. 이 식의 양변에다가 2를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8y 세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3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y가 작도 가능수냐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3차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이 y 값이 아주 괴랄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갖고 왔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처음에 8y 세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은 0, 이거 식 그대로 쓴 거죠. 이걸 이제 풀어보면 어떻게 된다? y는 얘 또는 얘 또는 얘다. 뭔가 딱 봐도 작도 가능할 것 같진 않은 수들이죠. 이게 보이십니까? 세제곱근들 있잖아요. 이 밑에도 그런 것들 보이죠. 이 밑에도 또 그런 거 보이죠. 결국 뭐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y 값은 작도 가능수가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만약에 처음에 주어진 각이 60도짜리였으면 우린 그거를 3등분할 수가 없더라. 사실 작도 불가능한 각은요 60도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아요. 즉 임의로 주어지는 모든 각에 대한 3등분 작도가 가능하냐? 아니다. 작도 불가능한 각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60도 같은 것이 있다. 자, 오늘은 좀 가볍게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러닝타임이 길어졌네요. 욕하시는 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상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많죠. 저마다 이제 보시면서 궁금하시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을 텐데 바라기로는 꼭 놓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탐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려우면 나중에라도 말이죠. 이 수학이라는 학문은 뭐다? 그렇게 떠오르는 호기심, 떠오르는 궁금증들을 붙들고 탐구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학문이다. 그리고 혹시 놓치실까봐 덧붙이자면 이 각의 3등분 문제는 제가 첫째 파트에서부터도 강조드렸지만 그 제한 조건의 숙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눈금이 있는 그런 자를 이용한다든지 무한번 시행해가지고 뭐 접근하게 되는 그런 극한 같은 걸 걸어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생뚱맞거나 다른 방법 같은 걸 쓴다든지 그렇게 되는 순간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이 임의로 주어진 각에 대한 3등분 작도가 가능하다라는 그 명제가 거짓이라고 해서 모든 각이 3등분 작도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60도처럼 3등분 작도가 이제 불가능한 각이 있다라는 것이지 하물며 직각 90도 같은 거는 아주 쉽게 3등분 작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등분 작도가 불가능한 각도 무수히 많지만 3등분 작도가 가능한 각도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어떤 특수한 각을 갖고 와서 그걸 3등분 작도 해냈다고 해가지고 아예 수학자들 틀렸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오늘 모쪼록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긴 시간이었을 텐데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